폭력 성향의 사람을 구별해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본래부터 폭력 성향이라고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에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고 학력에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닙니다. 직업의 차이나 술 이런 것 때문에 이 폭력 성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은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깡이 있다고 해도 누군가가 폭력을 쓰면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폭력 가해자, 피해자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가요, 힘의 크기예요. 이 가해자의 세계에는 강자와 약자가 존재해요. 직급이라든지 사회 계급, 힘, 돈 등등 강자와 약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그 약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이 도와줄 어른이 없는 경우 혹은 반항하지 못하는 이런 수동형의 경우 깡도 있고 힘도 있고 보호해주는 어른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다수의 힘입니다. 회사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보면 다수가 동조하기 때문인데요. 이 동조라고 하면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동조는요, 침묵의 동조를 말해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으면 다수의 힘에 의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폭력 성향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의 사고방식에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보이기도 해요. 폭력의 문제는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권력욕의 문제거든요. 폭력적인 사람일수록 평상시에 순하고 순박하고 성격이 아주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다정다감하고 인기가 많고 잘생기거나 순하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외모나 순한 성격으로만 이 폭력성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폭력 성향은 환경의 문제, 성격의 문제, 그리고 표현 방식의 문제, 이 세 가지의 결합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특징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폭력적인지도 모른 채 자기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약자한테 강한 사람, 그리고 강자한테 약한 사람이에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은 잘 관찰해야 돼요. 자존감이 보통 수준이거나 낮은 사람일수록 이런 특징을 많이 보입니다. 약 65%에서 70%의 사람들이 약자에게 강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약자에게 악랄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하 직원을 찍소리 못하게 쥐잡듯이 잡거나 비하하는 말을 아주 자주 쓰거나 갑질을 하거나 동물학대를 하는 등 약자에게 한 행동이 있다면 일단 경계태세를 갖추고 관찰해보세요. 사실 직장에서 하는 행동들이 가정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바깥에 나와서 친구한테도 보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지배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폭력 성향을 쓰는 사람들은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짧은 치마 입지 마. 너 왜 대답 안 해? 술은 너 절대 마시지 마. 일찍 들어가. 이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통제가 지배 성향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여자들이 막 사랑받고 있구나, 혹은 남자들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천지에 정말 널리고 깔렸어요. 심지어 이걸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으로 멋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때렸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밥 먹자는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아서, 잠을 깨워서, 짜증내서, 술을 못 마시게 해서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즉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이유를 다 갖다 붙이는 거지 맞을 짓을 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집착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누구 만나? 어디 가기로 했어? 2차 가면 장소 알려줘? 딴 남자, 딴 여자 만나? 남자 전화번호 다 줘. 여자 전화번호 다 줘.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친구의 남자 전화번호를 싹 지우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야지 직성에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시시때때로 화상통화를 해야 되고, 너 어디 있는지 화상으로 확인해야 되고, 나 자기 아니면 절대 안 돼, 나 절대 못 헤어져, 평상시에 이런 말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엄청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집착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평상시 분노 표현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화가 나면 일단 참아보긴 하지만 도저히 못 참으면 할 말을 다 하죠, 사람들은.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잘 참아 넘기기도 합니다.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잘 참고 약자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 화풀이를 하는 거죠. 강자한테 말 못하고 약자한테 하는 이런 사람들, 꼭 찌질한 사람들이 강자한테는 가만히 있다가 약자 찾아가지고 괜히 그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5번째입니다. 욱하는 사람. 욱한다고 하면 잘 못 믿겠지만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욱하는 사람이 물건을 막 던진다거나 막 씨앗짜고 막 욕을 하고 이렇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 반항해도 어디 가서 신고를 못하는 사람에게만 충동 조절이 안 돼요. 실제로 강한 사람 앞에서는 충동 조절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그 이외로는요, 남성 혐오 혹은 여성 혐오가 있는 사람들, 여성 혐오나 남성 혐오는 그냥 보너스를 우리가 좀 기피해야 되는데요. 혹시 평상시에 이성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다면 그냥 도망가세요. 남자는 꼭 잠재적인 성적인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잘못 알려진 페미니스트들이에요. 무조건 남자가 잘못해서 이런 분들을 남자들이 그냥 무조건 손절하고 도망가는 게 정말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잠재적인 이 혐오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만약에 이런 폭력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무조건 도망가시고 빨리 손절하시고 빨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 폭력 성향에 대해서 준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학교 폭력 관련된 영상들 때문에 다들 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 저 사람들은 돈도 많고 그리고 외모도 예쁘고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은 폭력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폭력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혹은 내가 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폭력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